코스피 200과 관련된 내용 오늘 좀 이야기를 들어보나요? 네, 투자 전략과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 전략을 한번 제시해 드리고 그 다음에 종목 한 두 가지를 저희가 말씀을 먼저 드릴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200과 관련된 투자 전략입니다. 일단 코스피 200에 관련 투자 전략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코스피 종목의 200개의 종목을 코스피 200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200을 나타내면은 200가지의 주식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을 거고 200이 도대체 어떤 거냐라는 궁금증도 많이 생길 텐데요. 코스피 200은 1990년 1월 3일 날에 시가총액 기준을 해서 100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100이라는 기준에서 얼마만큼 올라왔는지 내렸는지를 표시하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200은 1994년 6월에 처음 도입이 됐는데요. 일단 코스피 200을 만드는 조건이 있습니다. 당연히 코스피 200의 대표 종목이어야 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선정의 조건은 시장 대표성, 업종 대표성, 그다음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일단 종목 선정을 할 때는 당연히 시장을 대표하는 종목이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유동성입니다. 아무리 시장을 대표하고 있더라도 유동성이 없으면 시장의 가격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변화해야 시장을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꼭 있어야 되고요. 업종의 대표성도 있어야 됩니다. 한 업종에 몰려서 지수가 만들어지다 보면 코스피를 전체를 표현하다기보다는 업종을 대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업종 대표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에서는 총 9가지의 업종을 대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9가지의 업종을 보자면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유통업, 통신업, 금융업, 그리고 오락문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9가지의 업종을 대표하는, 그리고 시장을 대표하는, 그리고 유동성이 있는 그런 종목을 코스피 200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코스피 200은 코스피 지수의 종목 수는 1000개가 조금 넘기 때문에 한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의 시가총액의 비중을 보자면 70%가 넘는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주가 지수랑 코스피 200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자가 1990년 1월 3일 기준입니다. 그때 코스피 지수가 878이었는데요. 3월 10일자로 저희 코스피 지수랑 비교하면 거의 4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 3월 10일 기준으로 403인 걸 보면 코스피 지수와 코스피 200은 거의 동일하다고 움직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했는데 잘들 이해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인덱스 펀드라는 겁니다. 인덱스 펀드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일단 인덱스 펀드에 대한 중요한 명언 같은 게 있는데요. 주식의 명언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곧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다라는 명언이 있는데요. 이 명언 혹시 알고 계시는 투자자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혹시 앵커님은 이 명언 혹시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네.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는 거다. 누가 했죠? 워렌 버핏이 말씀입니다. 투자의 가장 유명한 워렌 버핏이 말씀한 부분인데요. 주식을 가장 쉽게 하고 좋은 방법이 바로 인덱스 펀드라고 말한 겁니다. 인덱스 펀드가 그러면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앞에 조금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1987년부터 1999년 동안 12년 동안 운용된 기금 234개의 기금에 90% 이상이 시장 수익률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연기금을 운영하게 하는 매니저들은 그냥 일반 매니저들이 아니고 거의 스타급 매니저들이 당연히 맡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보자니 90% 이상이 시장 수익률보다 못한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식을 운영하기보다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를 만들자라고 한 게 바로 인덱스 펀드입니다.
인덱스 펀드는 곧 지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은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코스피 지수와 연동을 하게 만드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코스피 지수 종목을 모두 다 사는 방법이겠죠. 하지만 그렇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 자금도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 200과 지수는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코스피 200을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당연히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에는 자금 구성이 굉장히 큰데요. 현재 연기금의 포트폴리오 중에 거의 80%를 인덱스 펀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라는 건 당연히 아시겠지만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의 규모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200이랑 인덱스 펀드를 제가 좀 앞에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드렸던 이유는 당연히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인데 코스피 200의 편입과 편출 시기가 바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투자 포인트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거래소는 매년 두 번의 편입과 편출 과정을 거치는데요. 6월과 12월에 편입과 편출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고 종목이 나가는 종목이 생기는데요. 인덱스 펀드라는 추종하는 펀드, 굉장히 큰 펀드가 있기 때문에 회사의 밸류와 전혀 상관없이 자금이 좀 들어와서 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를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 3달 전이긴 하지만 지금 투자를 해야지만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여러분께 소개를 좀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일단 그럼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예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3달 전인 12주, 지금부터 정기 변경일부터의 수익률인데요. 코스피 지수를 대비해서 편입과 편출하는 수익률을 좀 나타낸 것입니다. 일단은 편출부터 보겠습니다. 매도 전략. 코스피 200에서 나가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인덱스 펀드의 자금이 나가기 때문에 매도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드실 텐데 차트를 보게 되면 정기 변경일까지는 매도 전략이 맞지만 그 이후에는 상승을 보여서 어느 정도 가격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도 전략을 지금에서야 가져가는 것은 사실 옳지는 않고 제가 이걸 가져온 것은 편입을 위한 편입 종목을 찾아서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가져가 보자라는 투자 포인트로 한번 갖고 왔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3달 전부터 정기 변경일인 6월까지 평균적으로 10년 평균적으로 10% 이상의 수익률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번 주나 저번 주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크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요. 어제랑 오늘은 좀 상승을 해서 이 정도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는 있겠지만 10%라는 상승률은 굉장히 높은 그리고 변동성이 높은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라고 생각드리기 때문에 제가 좀 가져왔고요. 그렇다면 6월에 변경되는데 도대체 왜 3월 지금에서야 가져왔을까라고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다시 보시면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러한 전략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주식을 잘 하는 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식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정기 변경일인 한 2, 3주 전에 종목 편입 종목이 발표가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종목의 수익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준비하고 안정적으로 미리 주식을 매수한 이후에 3개월 뒤에 10%가 넘는 수익률을 한번 걷어보자라는 포인트에서 지금 시점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이 전략을 갖고 왔고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게 종목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편입될 종목 4가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확정된 종목은 아닙니다. 물론 3, 4월에 급격한 하락이 있다면 이 종목들 역시 편입이 되지 않을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바로 말씀을 드리면
효성 TNC, TY홀딩스, 효성 첨단소재, 동원산업입니다. 이 네 가지 종목이 굉장히 유효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는 투자 포인트를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 좀 설명을 드렸고요. 물론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 네 가지 종목 중에 뭐 한 가지만 가져가실 수도 있고 뭐 네 가지를 다 가져가실 수도 있고 매수 타이밍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은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기엔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노란톡방에 오시면 제가 전략 다 알려드리고 각 방에 있는 전문가님들이 다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런 전략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